안녕하세요. 최근까지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예비 신부에서 결혼을 와장창 깨고 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구독자분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 내려가 볼까 해요.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저였고 예비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편의를 위해서 그냥 남편이라고 지칭할게요. 동창이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굉장히 잘 알았고 20대 후반부터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었죠. 우리 소리가 내 며느리 될 줄 알았다니까. 너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붙어 다녔니? 어쨌거나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한번 잘 지내보자. 고등학교 때부터 영민하더니 직업도 아주 잘 골랐어. 딱 봐도 조신해 보이는 게 최고야. 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차분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상담교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 나도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니까 소리한테 반하기도 한 거고.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는데 우리는 싸우지 말고 잘 헤쳐나가 보자. 어머님이 좋아해 주시니까 좋네요. 그래 자기야. 결혼 준비하면서 투닥거릴 수 있겠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 저희 집에서도 남편을 굉장히 좋아했고 저 역시 시댁에서 환영받는 며느리였어요. 그은한 트러블 없이 결혼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었지만 예기치 못하게 남편의 친형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실 전 그동안 남편이 외동인 줄 알았거든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사실 엄마가 오래전부터 이혼했고 형은 아버지가 그리고 난 엄마가 대신 키우셨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엄마를 찾아오게 되었거든. 우리 결혼 준비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아, 정말? 아니 사실 문제될 건 없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형을 찾은 건 좋은 일이잖아. 어머님도 기쁘시겠다. 그렇지. 엄마는 늘 형한테 죄책감만 가지고 사셨거든. 그래도 형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좋으신가 봐. 나도 기쁘고. 그리고 형은 결혼도 해서 아이도 있고 형수님도 계시더라고. 이것 때문에 엄마가 더 형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아. 중요한 날에 옆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 나 역시 어려서 형이랑 헤어져서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내가 형을 잘 따랐다는 거는 기억나거든. 남편이 외동인 줄 알았지만 뒤늦게 형제가 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이 기회에 형제도 찾고 어머님도 떨어져 있는 자식을 찾았으니 더욱더 좋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머님의 주도하에 큰집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사실 남편과는 영 다른 이미지라 조금 당황했지만 떨어져 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어려서 본인이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는지 매우 좋아하시면서도 정말 큰아들한테 쩔쩔매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애미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 우리 작은 며느리인데 앞으로 가족이 되니까 잘 지내도록 해. 이제 결혼도 얼마 안 남았거든. 그래도 혼주석에 애비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네가 있으니 다행이구나. 네, 엄마. 저도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버지 성격 아시잖아요. 꼬장꼬장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찾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 맞다. 재수씨, 반가워요. 우리 이제 가족이 되는데 얼굴도 자주 보고 지내요. 동생한테 해준 게 없어서 늘 미안한 생각만 들었거든요. 이제라도 형 노릇 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아, 뭐해? 당신 얼른 재수씨랑 통성명 하지 않고.
동서니까 내가 말 놓아도 되지? 이제 내가 이 집 큰 며느리니까 혹시라도 대소사 있는 건 나한테 늘 물어보고 내가 동서가 모르는 거 많이 알려줄 테니까 날 잘 따르도록 해. 어머님 다음으로 여자들 중에서 내가 윗사람 아니겠어? 아, 네. 뭐 그렇죠. 저도 형님이랑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이 형제가 또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마주하니까 집이 꽉 차고 너무 좋다. 게다가 떡두꺼비 같은 손자까지 갑자기 생기다니. 내가 늙음하게 무슨 복인지. 하여튼 너희들한테는 엄마가 제일 미안해. 앞으로 너한테도 엄마 노릇 제대로 할 거니까 지켜봐 주렴. 첫 만남의 형님 되실 분은 저의 기강을 잡으시려 하는 것 같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저에게는 별로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돈 문제가 엮이면서부터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갑작스레 사업을 시작한다며 평생 어머님이 모아온 재산을 대놓고 해달라고 하셨고 죄책감이 큰 어머님은 그걸 덜컥 줘버린 거죠. 여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손 놓고 뒤에서 그저 지켜보려고 했었어요. 제가 이 집안 일으킬게요. 사실 아버지가 뭐 일을 하셨나요? 늘 제가 가장 역할을 했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아버지 성격.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로 제가 엄마한테 잘하고 이 집안 일으킬 거니 엄마 걱정 마세요. 혹시 아까우신 건 아니시죠? 에이, 그럴 리가 있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런 거라도 뒷받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니? 걱정 마라. 이 엄마가 너한테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아유, 미안하다. 진작 널 찾았어야 하는데 널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 걱정 마세요. 엄마가 절 일부러 안 찾은 것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가 절 못 보게 한 건데 별 수 있었겠나요? 죄책감 놓으세요. 그냥 엄마는 제 사업 뒷바라지만 해주시면 나중에 장남으로서 엄마 잘 모실 거니까 꼭 그렇게만 해주세요. 아셨죠? 처음엔 시어머니 재산이니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떠나서 결혼할 남편이 돈까지 투자하길 바라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야, 이건 아니잖아. 결혼 전이지만 우리 결혼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우리 집 들어갈 때 보태기로 해놓고선 갑자기 이걸 형한테 투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건 내가 상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아, 그렇긴 한데 형이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엄마도 전적으로 내가 투자하길 바라시고. 그럼 우리 집은? 내가 모은 돈으로 택없이 부족하잖아. 자기가 모은 돈이랑 내가 모은 돈, 그리고 대출이 합쳐져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집은 어쩌고. 계약까지 다 해놓은 건데. 난 반대야. 아주버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엄마가 원해.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형한테 미안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모은 돈은 이렇게 쓰게 해주라. 어? 어머님 마음이야. 안 좋은 거 알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이 돈 말고 따로 모아놓은 돈으로 투자한다면 말리지 않겠지. 자꾸 어쩔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투자하라 말아야?
큰애가 성공한대잖아. 그러면 너네도 수익을 볼 건데 왜 말리니? 어머님, 이건 아니죠. 이미 들어가기로 한 집이 있고 돈도 모자라는 상황에 그 돈을 더 빼서 투자를 한다니요. 그렇게 되면 저희 결혼하고 어디 살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성욱이가 따로 모아놓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야 저도 말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다 결론을 지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변수가 생기면 저도 곤란하거든요. 너 그렇게 욕심 많은 애였냐? 결혼 전에 아주 다시 보게 됐다 너. 고등학교 때부터 나긋나긋하길래 오냐오냐 했더니만 어디서 남자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하면서 이래라 저래라야. 너 절대 상관하지 마. 성욱이가 투자하는 거 말리지 말라고. 그래 동서, 그건 아니다. 내 남편이 돈 벌게 해준다잖아.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쫄보처럼 그래? 나중에 고맙다고 절을 할 거라니까. 그냥 도련님이 알아서 행동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동서 이 집에 시집 올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 들으란 말이야. 전 생각 안 변해요. 성욱이가 따로 빼놓은 돈 아니고서야 집 들어갈 돈을 혹시라도 투자한다면 저도 어쩔지 모르니 그리 아세요. 아주 시험이 압박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세상이라더니 아주 엄청나네. 결혼 전부터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결국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돈과 남편의 돈까지 합쳐 동네에 엄청 큰 갈빗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엄청난 아이템이라는 것이 갈빗집인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본인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로지 투자만 받아 갈빗집을 차린 거였죠. 솔직히 여기까지는 화도 났지만 갈빗집이 잘 되면 계속 수익을 준다고 했기에 조금은 참았어요. 남편도 본인을 전적으로 믿어달라고 애원을 했기 때문에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하지만 실속의 태도가 별로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이 갈빗집 사장이니까 내가 이 동네에 소문을 잔뜩 내야겠어. 내가 그래도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내 얼굴 보고 많이들 와줄 거다. 아주 이 정도 크기면 우리 아들 바쁘기도 하겠어. 가뜩이나 자주 못 보는데 속상하네. 에이, 걱정 마세요. 여기는 주방 이모들이 운영할 거고 전 카운터나 보고 할 거라서 시간은 많아요. 엄마 보러 자주 갈게요. 어머님은 투자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가 사업 수완이 좀 좋은가요? 아마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도 포장마차 크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 대박 터뜨리고 이석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은 거거든요. 아마 고깃집도 잘 될 거예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을 부릴 생각만 하는 아주버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제 예상대로 처음엔 오픈빨로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방 이모들 월급까지 밀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안 봐도 훤한 가게 상황을 보아하니 저희가 투자한 돈도 회수하지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저렇게 한번 된통 당했으니 다신 사업한다는 소린 안 하겠지 싶어 한 번은 넘어가 주려고 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가는 모자란 돈도 친정에서 조금 보태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정말 한 번만 참자라고 많이 저를 다스리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손 벌리기만 급급했어요. 아휴, 네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일단 이번 달 아줌마들 월급 좀 해결하고 다음 달부터 메뉴 리뉴얼 할 거거든. 좀만 도와줘. 일단 나도 가진 게 여유가 없긴 한데 적금 들어놓은 게 있거든. 그거 만기가 다음 달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아주버님, 죄송한데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뭐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희가 투자한 것도 저랑 정말 많이 싸우고 해드린 거거든요. 저희도 결혼식이 남은 입장에서 들어갈 돈도 많고요. 본인이 직접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내가 그때 마지막이라고 했지? 적금 손대기만 해봐. 나 진짜 이 결혼 엎을 거야. 집 들어가는 돈도 엄마가 도와주신 거 몰라? 자기 어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해? 아니, 동서가 왜 나서서 그래? 도련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막말로 아직 식 올린 것도 아니잖아. 왜 나서는 건데? 형제들끼리 돕고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여자가 끼기 시작하면 의상하기 십상이야. 그러니까 동서는 빠졌으면 해. 식 올리진 않았지만 저희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제 가족인데 제가 이런 말도 못하나요? 결혼하기도 전에 이렇게 자꾸 돈 문제로 엮이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번엔 못 도와드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우유부단한 남편이 거절을 못할 것 같아 제가 나서서 거절을 했는데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형제들 일을 제가 나섰다며 저에게 크게 뭐라고 하셨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제 결혼까지 주변에서 말리는 상황이 되었죠. 아니, 성욱이 진짜 너무 우유부단한 거 아니야? 야, 결혼하기 전에 때려치워라. 나 알잖아. 우리 집도 돈 문제 때문에 사달란 거. 너 그거 형제끼리 돈 가지고 얽히면 답 없어. 성욱이 아는 입장에 내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좀 아니다 싶어. 나도 그래. 어머님까지 이럴 줄 몰랐거든. 아무리 어릴 때 헤어져서 미안한 마음이 많다지만 이건 아주버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점점 아주버님이 왜 이제야 찾아왔는지도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니까. 나도 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전 이 일을 계기로 파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어요. 이미 식장이며 모든 걸 다 잡아놨던 터라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하루아침에 남편과 헤어질 수 있는 용기는 나지 않았거든요. 사실 파혼을 했다고 하면 직장에도 알려야 하고 부모님도 저에게 실망을 할 것 같아 말은 세게 했지만 실행은 어려웠어요. 아주 너 독하다. 결국 성욱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야 네가 받아줬다지? 이래서 외동들이 안 되는 거야. 어쩜 형제 사이를 이렇게. 에휴, 됐어. 어차피 긴 말 해봤자 성욱이가 그만하라고 할 거고 내가 네 시숙 도와주는 건 상관 마라. 네,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건 저 상관 안 해요. 어차피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어머님은 도와주실 테니까요. 아, 이제 그만해요, 엄마도. 소리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형을 또 어떻게 도와주려고? 어쩌긴. 그 갈비집 한다고 손해가 어마어마한가 봐. 땅 팔아서 빚도 갚아주고 생활비도 좀 대고 해줘야지. 내가 어려서 못 해준 거 지금에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까워. 오죽 힘들게 살았겠니? 니네 아빠 성격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대고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내가 하나씩 도와주면서 같이 헤쳐나가야지. 어머님의 말이 기가 막혔지만 본인의 재산이니 뭐라 할 순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늦게 만난 어머님이 거의 구세주나 다름없었고, 어머님은 매번 아주버님네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되니 아주버님은 점차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매번 어머님께 생활비를 타내기 바쁜 모양새를 보였고, 어머님도 점차 버거워하시는 게 저에게까지 느껴졌어요. 말이야 안타깝다, 다 해줄 거다 하시지만 평생 어머님이 모은 재산에도 한계가 있었고 매일같이 돈만 쓰는 시숙을 감당할 순 없었죠. 아유, 집도 전세로 돌리고 이제 할 것도 없다. 소리 잘 구슬려서 성욱이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건 어떠니? 저도 그러고 싶죠. 동서가 좀 고집인가요? 형제끼리 그렇게 돕고 사는 거지. 나중에 제가 한번 도련님한테 따로 얘기해 볼게요. 도련님이 도와주신다면 자기가 어쩔 도리 있나요? 결혼하면 장땡이지. 아, 맞다. 다음 주에 어머님, 당숙 할아버지랑 외가 이모분들 다 올라오신다고 했죠? 처음 뵙는데 음식이나 이런 거 넉넉히 준비할까요? 동서도 부르고. 우리 장남 찾은 거 많이 내게 공표하고, 소리도 이제 곧 결혼인데 어른들한테 인사시킬 겸 어른들 모셨어. 소리도 소린데 아주 우리 장남 보고 싶다고 다들 난리야. 어려서 보고 한 번도 못 봤으니 어른들이 보고 싶을 만하지. 너도 큰 며느리로서 인사하는 자리니까 단정하게 입고 잘해야 한다. 그 어른들이 돈도 꽤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 아직까지 시숙을 어른들께 인사시키지 않은 어머님이어서 제 결혼 인사와 겸사겸사 시숙 인사 자리까지 만들어낸 어머님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 결혼이었지만 남편 한 사람을 보고 결혼을 다짐했고 식구들이 다 모인 어머님네 인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가끔 보는 조카였지만 그날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대부분 조용히 태블릿 PC를 보거나 혼자 책을 보는 어린이였거든요. 그렇게 온 식구들이 모여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저 역시도 어른들과 담소를 나누며 아주버님이랑도 인사를 하고 저에 대해 덕담도 해주시던 그때 아주버님의 아들, 즉 큰집 아이가 저에게 주스를 쏟으며 말썽을 피웠어요. 어머, 아유 어쩌니? 네 원피스. 화장실 가서 얼른 닦아야겠다. 아유, 우리 장손이 활발하기도 하지. 그렇게 돌아다니다 쏟았네. 아, 괜찮아요. 화장실 가서 닦으면 되죠? 오히려 아이가 놀랬을까봐 걱정이네요. 괜찮니? 난 괜찮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 예비시댁에 인사 가자마자 내 옷에 주스를 쏟으며 말썽 피운 큰집 아이였고 제가 옷을 닦으러 화장실에 가자마자 기어코 화장실 안까지 따라오더니 저에게 한마디를 날렸어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으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빨리 가요. 여긴 선생님이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어?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라니. 난 이제 네 작은엄마 어머, 너 용현이 아니니? 그래, 기억나. 네가 이렇게 컸어? 참 세월 빠르다. 그렇게 꼬마였는데 어쩜 이렇게 성숙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어. 반갑다, 용현아. 저희 부모님 아시잖아요.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때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행복하셔야죠. 제가 이것밖에 못 해드려요.
정말 제가 상상 초월한 조카의 정체가 드러났고 그 즉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그 조카는 몇 년 전 제가 상담교사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였고 부모님이 전과자로 교도소에 간 학생이었어요. 보육원에서 혼자 부모님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 보육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와 매일같이 상담을 하며 심리치료를 했던 친구였답니다. 아이에게 들었을 때 아이의 부모님은 무려 사기 전가가 8범에 이르렀고 이번에 어머님을 찾은 것도 동생과 어머님의 돈을 한탕 해먹으려고 꾸역꾸역 찾은 거라고 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엄마의 전화번호를 주었다고 했죠. 전 이걸 알면서 결혼을 진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섰고 제가 아이를 살뜰히 케어해준 결과 아이는 저에게 고마워서 이 모든 것을 폭로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정신을 차리게 해준 거나 다름없었고 전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이제 돈 사고 안 친다니까? 우리 집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랑 결혼하는 건데 왜 그래? 그러지 마. 아니, 결혼은 당사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집안 대 집안이 결혼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결혼하겠어? 당신 가족이랑 손절할 수 있어? 없잖아. 사실 당신네 형 뭐 어려서 같이 산 적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정가 8범이야. 그런 아주버님과 형님을 내가 매일같이 마주할 수 있을까? 분명 어머님은 아들이 정가를 가진 것도 안타까워 하시겠지. 본인 돈은 쓸 대로 다 써버리고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자기한테 얘기할 때도 올 거야. 나 그때마다 못 견뎌 싸우기도 싫고. 형이 과거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갱생하고 살고 있어.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줘.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형 불쌍하지도 않냐? 능력 없는 아버지 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 부모가 능력 없다고 다 그렇게 사기꾼으로 전락하지 않아. 거봐, 지금도 형 불쌍하다고 두둔하지? 자긴 절대 안 변해. 그리고 알고 있었구나? 지금 태도 보니까 확실하네.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었고 굳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너한테 얘기하면 네가 이해했겠어? 지금도 형한테 적대적인데 얼마나 색안경 끼고 보겠냐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와, 진짜 어이없네. 색안경? 내가 너네 형한테 색안경 끼고 보는 건 죽어도 싫고 나 속여서 결혼하는 건 괜찮은 거였고? 그렇게 비약하지 마. 너 사랑하고 좋으니까 이런 거 감춰서라도 결혼하고 싶었던 거야. 내 마음 알잖아. 몰라? 제가 파혼을 통보하자 남편은 안 된다고 했지만 전 도저히 남편네 집안과 엮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정가 얘기를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않으며 놀라지 않는 남편을 보곤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던 것이 배신감이 차오르더라고요. 나만 몰랐구나 싶은 게 이대로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를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넌 정도 없니? 우리 성욱이가 무슨 잘못이야? 그리고 얼마나 살기 힘들면 남한테 그렇게 사기를 쳤겠어. 그런 마음 한 번 생각 못하고 뭐? 결혼을 엎어? 너 진짜 어쩜 그렇게 애가 너만 생각하냐?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리고 네 남편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나 진짜 널 알다가도 모르겠다. 우리 불쌍한 성욱이 파혼남 만들 생각 마라. 이혼녀 될까봐 이러는 거예요. 전 절대 못 견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도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저만 몰랐네요. 성욱 씨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온 가족이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아마 결혼했으면 아무렇지 않게 저희에게도 손 벌렸겠죠? 저 그렇게 안 살아요, 어머님. 그리고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힘들다고 남한테 사기치는 게 정상인가요? 아무리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다고 하지만 부모라면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죠. 그렇게 감쌀 게 아니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뺨을 날리더라고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고 뺨 맞은 게 얼마나 아팠는지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이기에 시어머니 본색을 알게 된 것 같아 오히려 파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자식 일에 물불 안 가리는 게 부모라지만 저렇게까지 두둔하는 걸 보니 앞으로 제 앞날이 어떨지 딱 직감하면서 안도했어요. 감히 내 아들을 네가 뭔데 판단해? 뭐? 부모라면 감싸면 안 된다고? 주제 파악도 못하게 어디서 입을 놀려?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역시 결혼하고 나면 알만 하겠네요. 이번 일 절대 못 넘어갑니다. 성욱 씨, 봤지?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하는 이유 이런 태도들 때문이야. 저 지금 당장 병원 갈 테니 그리 아세요. 책임은 지셔야 하니깐요. 아니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널 건드렸겠어? 엄마도 너무하지만 너도 진짜 너무한다. 거봐, 자긴 이 상황에서도 자기 식구 편이지? 내가 어떻게 자기를 믿고 결혼을 해? 오히려 잘 됐어. 이제 다 끝이야. 못된 것?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감히 파혼을 한다고 해? 그것도 별 시답지 않은 걸로. 어머님이 딸이 있어 보세요. 전까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겠어요? 제 신세 망치려 하지 말고 제발 본인들 좀 돌아보세요. 전 그 길로 병원을 가서 상해 진단서를 끊었고 전치 2주 상해 진단서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어머님을 고소하였는데 제가 고소를 하자 무서웠는지 어머님은 바로 꼬랑지를 내리시더라고요. 법이 참 그랬던 게 전 이유 없이 맞았지만 경미하다는 이유로 상해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겪어보고 나서 결혼 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싶은 마음이 들었고 오히려 사람들을 잘 알게 된 계기 같아 잘 됐다는 제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얼굴에 손댄 건 미안해. 근데 네가 어른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구니까 그랬던 거지. 고소 치하해줘라. 이제 와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뺨 날렸을 땐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 어머님 행동에 놀랐네요. 아, 그만해. 엄마가 미안하대잖아. 그래도 엄마가 너 그렇게 예뻐했는데 이러는 건 아니지.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안해. 그래도 시어머니 며느리들 사이였는데 이렇게 얼굴 붉히면 되겠니? 그동안 봐온 정도 있으니 한 번만 봐줘. 나도 그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랬던 거야. 내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얼른 치하해줘. 부탁하마.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고 온 가족이 저를 속이려 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다행인 건 제 친구 오빠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혼인 파탄 사유가 전적으로 시댁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던 거였죠. 그걸 듣자마자 잘 됐다 싶어 전 예비시댁에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만 날리지 않았더라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소송은 취하해. 솔직히 우리도 지금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만 하겠니? 당신한테 속아서 결혼까지 할 뻔하고 맞는 말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뺨이나 맞아대고 지금 이 상황에 당신 형네 부부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어머님 뒤에 숨어 있는데 나만 하겠어? 신혼집엔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어차피 네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잖아. 그 돈마저 형한테 갖다 부었으니 내가 이때 손절 쳤어야 하는 건데. 결혼식장이며 신혼여행 위자료는 네가 물어. 결혼은 네가 깼는데 내가 왜 물어? 네가 물어야지. 그리고 내가 돈이 어딨냐? 엄마가 하도 돈돈 하는 바람에 지금 형한테 다 묶여 있어. 그러니까 네가 물어. 결혼만 잘 진행됐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그러니까 네가 무는 게 맞지. 이렇게까지 하겠다? 내가 알던 김서국 맞나 싶다 진짜. 이렇게까지 비겁했니? 진짜 잘했다. 너란 애랑 손절 친 거. 형한테 돈 갖다 바칠 때부터 줏대없다 생각했는데 네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정말 잘된 일이다, 나한테. 또 어이없는 소리를 하길래 그럼 시시비비 가려보자고 엄포를 놓자 남편은 꼬리를 팍 내리면서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면 모든 위약금은 본인이 다 문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기로 한 모든 과정에서 나온 위약금을 남편이 대신 내기로 하고 전 남편네 집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래도 남편과 좋았던 시절도 있었으니 이쯤 그만하자 싶은 마음도 들었고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다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 잘했어. 서로 안 좋게 끝낼 필요 없지. 한두 해 사귄 것도 아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인데. 그래도 정말 잘 된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이제 보지 않을 거고 나도 인생 공부 톡톡히 했지 뭐. 참 내가 파혼할 줄 누가 알았어. 오히려 잘 된 거야. 전화위복이라고. 너한테 더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니까 너무 염려 마. 내가 옆에서 많이 응원해 줄게, 친구야. 전 그렇게 파혼을 하였고 둘이서 살기로 한 신혼집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파혼녀라는 낙인이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되어보니 남들은 절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제가 괜한 의식 때문에 이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지금 더 멋지게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걸 다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로 인해 제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제 인생을 더 가치 있게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멋진 건지 깨달았죠. 한 번 사는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앞으로의 저를 위해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요. 아마 앞으로 펼쳐질 꽃길을 위해 이 정도 역경은 뼈와 살이 되는 가치가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시다면 그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는 7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때 당시 지금은 이혼을 하게 된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부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희는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진한 화장을 하고 저희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한 명의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희는 약간 당황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앉았었죠. 전 남편은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고 여쭤보았고 그제서야 시부가 입을 떼셨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앞으로 새로 시부와 인연을 맺게 될 사이라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때의 일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시부의 재혼 상대가 저와 비슷한 나이 차이 같아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 남편도 당황했는지 앉아 계신 여자분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았고 예비 시모가 될 분은 저와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30대였던 제가 40대 중반인 분에게 어머님이라는 말을 꺼내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어 버린 거죠. 남편도 당황을 했었는지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진지하게 다시 되물었고 시부는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셨어요. 결국 시부는 새 시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알 수 없는 기류는 저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 또한 이런 상황들이 난감했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시부께서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온 여자가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분이었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접근했는지부터 의심을 하게 만들었고 좋은 시선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저희의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지 시모는 시부와 결혼 이후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비슷한 나이 차이라 초장부터 저희를 잡으려는 행동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부의 아내가 되었으니 시모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렸고 시모로 받아들였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로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시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새 시모에게 불만이 있어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죠. 당신한테는 새엄마라서 조심스럽다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상황 너무 불편하지 않아?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계속해서 우리를 견제하시는 것 같아. 어쩌겠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아버지께서 좋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도 없었고 최대한 맞춰드려야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겠어?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가족으로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서 더 예민하게 행동하시는 걸 거야.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아버지 집에 가는 횟수를 좀 줄이던가 하면 되지. 나도 솔직히 불편하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몇 년간 외로우셨는지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하셨는데 지금은 밝게 웃으시니까 나는 차라리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도 젊은 새어머니 들이셔서 젊게 사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 남편은 좋게 생각하라며 처음은 모든 게 서툰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시모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잘 안다고 남자가 모르는 무언가 심리적인 불편함이 있었는데 시부가 별일 없으면 웬만해선 시댁에 와서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서로가 하루빨리 가까워지길 바라셔서 그런 건지 약간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남편도 어쩔 수 없다며 당분간만 시부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저도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며
주말에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시부가 시모를 떠받들며 살고 계셨죠. 시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부에게 모든 걸 시키고 계셨어요. 뭐가 그리 좋으신지 불만 하나 가지지 않으시곤 바쁘게 움직이셨죠. 그렇게 저희가 오자마자 시모는 소파에 앉아서 저를 부르시더니 주방에 저녁거리 준비해놨다며 배가 많이 고프다면서 서둘러 음식을 만들길 원하셨고 시부는 시모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주방에 빨리 들어가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난감했는지 저와 시부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버렸습니다. 불편해질 것 같은 상황은 아예 피할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솔직히 남편의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시부의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식재료를 보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어떤 음식을 만들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재료가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어서 거실로 나와 시모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지 물어보자 시모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곤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끼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한마디 하셨네요.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재료를 보고 그냥 눈치껏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 뭐가 드시고 싶으신지 말을 해 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준비를 하죠. 알아서 준비했는데 원하시는 음식이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잖아.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보려는 거라고.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말해줘야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그리고 너, 지금 나를 대하는 말투가 그게 뭐야? 내가 너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니?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시애미 행세하니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나 봐.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너 계속 눈에 거슬리거든?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표정 관리 잘하고 말투부터 고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눈물을 쏙 빼놓고 내쫓아 버릴 거니까 알겠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지킬 건 지키라는 거야. 학력이 고졸이 끝이라서 개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라고. 내 말 알아먹었으면 당장 음식 준비해라. 주방이 시끄러워지자 시부와 남편이 급하게 달려왔고 시부는 시모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시모는 음식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말투부터 표정이 좋지 않아서 따끔하게 한 소리 했다며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남편과 시부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입을 떼려는 순간 시부가 저를 보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도 너한텐 시어머니면 그만큼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건데 어디서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야? 아직 서로 모르는 게 많고 맞춰가려면 최대한 배려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저번에도 말을 했었는데 지금 시애비 말까지 무시하는 거냐? 군말 말고 지금 당장 시어머니께 사과드리지 못해? 아버님,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음식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쭤본 것뿐인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냐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셨다니까요.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고 아버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대한 예의 갖추면서 조심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아버님은 새 어머님밖에 안 보이세요? 그렇게 하신 행동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너 지금 내 말에 대드는 거냐? 아들, 네가 여자 하나 잘못 데려와서 우리 집안이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당신 지금 아버지한테 그게 뭐하는 태도야?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걸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려는 거야?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방금 충분히 상황 설명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드리지.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이런 기분으로 이 집안에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볼게요. 나는 오늘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있던지 아니면 집에 가 있던지 알아서 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했는 줄 알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짐 챙겨서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잘못이 있다는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거기에다가 내 편이 되어줘야 될 남편은 오히려 시부와 새 시모의 편을 들어줬을 때 처음으로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말에는 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고 일단 저부터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던 터라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대충 넘어갔지만 부모님께서는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주말에 친정에서 머리를 식힌 다음 늦은 저녁쯤에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분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별로 말도 걸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거실 한가운데로 밀쳤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되려 저보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알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보고 뒷수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아버님이랑 새어머님 편만 들어주는데 내가 거기에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조금도 이해해주려 하지 않았잖아. 더 이상 길게 말해봤자 대화도 안 통할 것 같아서 나온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지금 나 상당히 피곤하거든. 오늘은 서로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나는 잘못한 게 조금도 없으니까 내가 먼저 사과드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 당신한테도 정말 실망이야.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당신 편을 들면 집안 싸움밖에 더 나? 나는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을 뿐이라고. 당신이 오히려 모든 걸 다 망쳐놓은 거야. 내가 그때 나오지 않았다면 더 큰 싸움으로 번졌을지 몰라. 당신은 새어머님 보면 몰라? 성격 장난 아니야. 당신 집안을 통째로 삼킬지도 모른다고. 눈빛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새어머님은 아버님 재산 보고 들어온 것 같아. 그것 말고는 솔직히 이유가 없잖아? 2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돈 말곤 새어머님이 접근할 이유가 없어. 당신 집안 망하기 전에 두 분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두 분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괜히 젊은 분이 시어머니로 들어와서 대우해주기 싫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남편을 밀친 뒤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미 남편의 행동에 정이 뚝 떨어져 버린 저는 차라리 아이를 가지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머릿속에 이혼이 떠나가질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실망을 너무 크게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냉전의 상태가 되었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댁에도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시부와 따로 시간을 보낸다며 일찍 나갔는데 전부 다 계획적으로 보였어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몇 시간 뒤에 새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었거든요. 내가 왜 찾아왔는지 알지? 너 요즘 하는 행동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적당히 했으면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건데?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어차피 네가 나한테 불편한 존재라면 이 집안에서 충분히 내쫓아 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저랑 그이랑 이혼하게 만드시려고요? 그래서 얻으시는 게 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아버님 재산 보고 접근하신 거죠? 결혼하시자마자 외제차 뽑으시고 명품 쇼핑 다니시면서 사치를 즐기고 계시잖아요.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할 만큼 돈을 쓰고 계시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쓰든 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돈 많은 남자가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건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네가 뭘 알겠어. 세상은 사랑보다 돈이 전부야. 그걸로 모든 게 판가름 난다고. 나는 이 집안에 끝까지 붙어 있을 거고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전부 다 처리할 생각이야. 그러니 네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있을 거면 내 말에 순종하고 조용히 따르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하게 만들 거다. 근데 이거 어쩌죠? 저는 하라는 대로 무조건 행동할 만큼 멍청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게 만들겠다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예요. 남의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려 들지 마세요. 볼일 끝났으면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상당히 불쾌하네요. 저는 약속이 잡혀 있어서 서둘러 나가봐야 하거든요. 대학도 안 나온 하품질 주제에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가 오늘 왜 여기 온 줄 알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려고 왔다. 새 시모는 저에게 달려와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더니 좌우로 흔들어 버렸고, 저도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라 똑같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결국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새 시모와 저는 집안을 뒹굴면서 절대 먼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참고 있는데 그 사이 남편과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네요. 시모와 제가 머리채를 잡은 채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자 남편과 시부는 급하게 달려와 힘들게 떼어 놓았는데 그 순간 시부가 시모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는데 뒤이어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며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었어요. 저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건 볼 수 없다고, 어차피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인데 억지로 버티며 살아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저와 함께하는 삶을 그만 끝내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도 그런 남편을 거들면서 차라리 잘 됐다며 더 좋은 여자 소개해주겠다고 바람을 넣고 있었어요. 새 시모는 자기 머리털이 다 뽑혔다고 더 크게 눈물을 쏟아내었네요. 저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2번 다시 만나지 말자는 말을 끝으로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이 갈라서는 순간을 뒤에서 지켜보던 시모의 사악한 웃음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왔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제 아픔 또한 점점 사라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제 곁으로 다가왔고, 새로 꾸린 가정에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7년의 세월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어느 날 지금의 시부모님께서 온 가족을 한 집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대가족이었던 현 남편의 집안에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큰 아주버님이 마지막으로 도착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7년 전에 난리를 치고 인연을 끊었던 시모가 큰 시숙의 배필 자리에 시집의 맏며느리감으로 인사를 오게 된 거였어요. 너무 놀라버린 상태라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려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시모였던 그 사람이 왜 큰 아주버님의 곁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몰래 고개를 내밀어 거실 쪽을 바라보니 이미 그 사람은 벌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형님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셨는지 주방에 몸을 숨기고 거실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며 뭐 하는 거냐고 어깨를 툭 치길래 셋째 형님을 데리고 급하게 몸을 숨겨 뒷마당으로 빠져나왔어요. 당황한 셋째 형님은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생겼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시길래 큰 아주버님과 함께 인사 온 여자의 과거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고, 셋째 형님은 말도 안 된다며 경악을 했습니다. 셋째 형님은 둘째 형님한테 전화를 해선 잠시 뒷마당으로 불렀고, 제가 한 말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주며 절대 큰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서로 진지하게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았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뒷마당으로 급하게 불렀어요. 그런 다음 제가 겪었던 과거에 대해 대충 알고 있던 남편한테 큰 아주버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라며 이 결혼은 절대 성사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저는 차라리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나머진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리에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남편은 셋째와 둘째 아주버님을 따로 불러 무언가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저는 거실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몰래 주방으로 다시 들어와 귀를 기울이며 그 여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아주버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걸 알고 접근한 것 같아 보였어요. 영애 씨랑은 골프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몸이 좋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다시 한 여자에게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 다들 알겠지만 내가 그동안 사별 후 여자를 만나지 않고 살아왔던 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확실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위로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었어. 그래,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너가 다시 정착하는 걸 평생 못 볼 것 같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혼인신고하고 살림 합치도록 해라.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어디 갔길래 한참 동안 안 보이는 거야? 전화 한번 해봐라.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아, 배가 아픈지 화장실에 좀 다녀온다고 했어요. 금방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10살 정도 차이면 요즘 시대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서로 좋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럼 이번이 초혼이세요? 아니면 재혼이세요? 지금까지 혼자 사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재혼 맞으시죠? 그럼 혹시 자녀는 있으신가요? 재혼은 맞는데요. 일찍 헤어졌어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긴 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녀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초면인데 생각보다 너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머님, 연세가 8순이신데 너무 청정해 보이세요. 어머님, 저 부르셨다면서요? 배가 아파서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왔어요. 일단 과일이라도 좀 내올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밝게 인사를 건네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된 표정으로 갑자기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시모는 제 눈을 피하면서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는 시부모님께 과일 좀 내오겠다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척 하면서 그 여자를 뒤따라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그녀는 저를 보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악한 얼굴로 변해선 저를 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큰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하자 그 여자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예전처럼 머리털 다 뽑히고 싶냐는 막말을 퍼부었네요. 네가 여기서 새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너랑 내가 인연이기는 한가 보다. 너도 보면 은근히 돈 냄새 잘 맡는다니까. 네가 내 결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나한테 정말 빠졌어. 나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할 정도라고. 아무리 기를 쓰고 반대를 해봐라. 결국 나는 식장에 발을 들이게 될 테고 너는 또다시 나에게 시달리며 살게 될 거야. 하필 들어와도 막내 며느리가 뭐냐? 내 등살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전에 꾸린 가정은 어떻게 하고 왜 큰 아주버님 옆에 있는 거죠? 아까 대충 들어보니까 이혼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저까지 내치셨으면 잘 사셨어야죠.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인간 더는 뽑아먹을 게 없었어.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주저앉게 생겼는데 내가 왜 그 집 구석에서 버티고 있어야 돼? 돈 보고 결혼한 건데 돈이 없으면 곁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이혼을 하고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건강도 약해서 힘없는 그런 사람 물색하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내 눈에 딱 띈 사람이 있었지. 그게 바로 저 사람이야.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누군가에게 의지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비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데 이것보다 좋은 건 없잖아? 그래서 저 사람을 선택한 거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늙은이들은 젊은 여자를 원하기 마련이거든. 그게 남자의 본능이야. 저 사람은 10살이나 어린 나를 데리고 살아서 좋은 거고, 나에게는 돈이 들어오니까 서로 윈윈 아니겠어? 예전처럼 서로 감정 싸움하지 말고 이번에는 잘 좀 지냈으면 좋겠네. 어찌됐든 여기서도 내가 제일 큰 형님이 되는 거잖아? 쓸데없는 행동 보이면 그때보다 더 큰 고통을 주게 만들 거니까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살아. 어차피 너한테도 좋은 기억은 아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저희 큰형한테 접근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형 봤지? 괜히 형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니까. 그 여자는 온 가족이 마당으로 모인 걸 보며 당황해하고 있었고, 남편의 핸드폰에는 저희의 모습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형님들이 마당의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통화를 연결해 놓은 다음 집안에서 온 가족이 저와 그 여자가 나누던 대화를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큰 시숙은 얼굴이 붉어져선 그 여자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화를 삭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그때는 저에게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전부 제 편이었고, 온전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그 여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80이 넘으신 시모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고, 그 여자는 큰 시숙의 옷깃을 잡으면서 오해라고 애원을 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끝이 난 상태였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자 결국 본성을 드러낸 그 여자는 저에게 달려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또다시 제 머리채를 잡아 버렸네요.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경찰한테 전화를 해달라며 소송 걸어 처리하겠다고 하자 그 여자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급하게 놓더니 도망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달려가 그 여자를 붙잡았고 뒤이어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되자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꽃뱀이었던 거죠. 남의 돈만 뜯어먹고 잠적한다든지 사기를 치며 돌아다니다가 결국 또다시 잡히게 되었던 거네요. 저는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고 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사기 전과에 폭행 전과까지 더해졌으니 이번에도 감옥에서 몇 년 썩고 나오게 생겼네요. 조사 결과 큰 아주버님 말고도 꽤 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돈을 뜯긴 상태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형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여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뉘우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네요. 세상의 암적인 존재가 사라졌으니 저희 가정에 앞으로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 함부로 믿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오랜 세월 함께 산다는 것 또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은 한번 실패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장시간 집을 비우셔야 하는 문제 때문에 트럭 운전을 하시는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살아오다가 같이 일을 하시던 동료분의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학교 생활도 다시 하게 되었지만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동안 아빠의 얼굴을 못 보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가 보고 싶어 거의 매일 저녁 눈물을 쏟아내며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교를 지나 성인의 나이가 된 다음 세상 밖으로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죠. 정말 외롭고 힘든 날들을 이겨낸 뒤에 찾아온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걸 주는 게 아닌 많은 걸 잃게 만드는 또 다른 길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은 모으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빠져나갔고 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이 되었죠. 항상 저에게 미안해하셨던 아빠는 잠을 이겨내가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매일같이 장거리 운전을 하셨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결국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네요. 아빠와 단둘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함께한 날들이 너무 적었더라고요. 좋았던 추억이라고 해봐야 아빠가 트럭 운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기억밖에는 없었죠. 열심히 살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저에게는 항상 불행만 가득했었어요. 이런 제 삶이 너무 싫었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저 숨만 붙어있는 제 삶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저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매일같이 일이 끝나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버렸고 제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일하던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저와 나이대가 비슷했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었죠. 경력도 나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일을 잘한다고 인정까지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인연이 닿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함께 일을 하면서 대화를 자주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셨죠. 제 인생을 조언해 줄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이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현실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임신? 당신 약 안 먹었어?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서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우리 엄마 하나 간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임신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돈 나갈 때가 훨씬 많아지잖아.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익이 줄었는데 입 하나 더 딸리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나 혼자서 임신이 된 것도 아닌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회사는 어머님 간병 때문에 하도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거잖아. 나도 이런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 임신을 하게 된 게 좋은 줄 알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정색하지 않아도 출산하면 회사로 복귀할 테니 걱정하지 마. 누가 회사에서 당신 받아준다고 했어?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어머니 간병이나 신경 써. 그래야 내가 집안일에 관여를 안 할 거 아니야? 요즘 보면 어머니 안색도 많이 안 좋으신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신경 좀 써드리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가 어머님 간병이나 보려고 당신 택한 줄 알아? 임신한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알아? 병원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약만 들이다 보니 매일 고통받고 계신데 당신은 어머님이 걱정도 안 되는지 술이나 퍼먹고 들어오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참 잘하는 짓이다. 우리 아빠는 예전에 가족을 위해 잠 한숨 못 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알아?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시니까 결국 세상을 떠나신 거지. 나처럼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 술로 풀고 즐기면서 살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야. 내가 평생 죽어라 일만 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간병하면서 살아가려고 태어난 줄 알아? 그럼 나는 뭐 이런 삶이 좋아서 결혼을 했겠어?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잘해준 거야?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했었다고. 뭐 어쩌겠어. 이게 당신 인생인데.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 지울 건 아니잖아. 어차피 낳아서 키울 거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야. 스트레스 받는 게 태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지? 그만들 좀 해라.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봤다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이 꼴 보려고 너희 결혼 허락한 줄 알아?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싸우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매일 지속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치게 되면서 남편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제가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건 뱃속에 아이도 있지만 한 번 만든 인연 쉽게 끊어낼 수 없다고 시모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시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췌장암으로 힘들어하셔서 제 마음이 더 안 좋게 다가오고 있었죠. 하필 시어머니는 제 어렸을 적 저희 엄마와 느껴지는 분위기가 너무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고 몸 상태가 좋아지시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버티기 힘들어 하셨고 저 혼자 남겨질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셨는지 쉽게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매일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불쌍하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네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사는 인생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의 날뛰는 모습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해서 살다가는 저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사를 하고 나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 엄마 간병하는 게 그리 싫어? 지금 내 말 뜻을 못 알아먹는 거야?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 괴롭고 슬펐는데 당신은 어머님을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도 점점 배가 불러오고 몸도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남자인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도
앞으로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불평만 늘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생각 좀 해볼게. 솔직히 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 회사에서 생활하는 게 즐거울 정도였어. 집에만 오면 고통받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야 숨통이 좀 트였는데 이것까지 양보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고생해줘. 의사가 그랬잖아. 길어야 몇 달이라고. 약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데 목숨줄 부여잡아 봤자야. 시간이 다 해결해주니까 그때 돼서 여행도 좀 가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면 되잖아? 뱃속의 아이도 신경 써서 키우면 되는 거니 몇 달만 더 참아봐. 당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거네? 누구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건데 조금의 감정도 없이 그런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거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나는 당신이랑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앞으로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살 테니까 모든 건 혼자서 알아서 해. 당신이랑 엮여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알았던 사람들 중에 남편이라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모진 사람 같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어. 남편은 제 말이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날도 어김없이 술 약속이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대화하는 걸 전부 다 듣고 계셨던 시모도 남편의 말들이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숨죽이며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제 할 일을 묵묵히 해가며 남편과는 남남인 것처럼 집에서도 서로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내왔었어요. 시모의 건강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어갔고 힘겹게 버티시다가 결국 손주가 태어나는 것도 못 보신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네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들어오더니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 지금 나보고 수고했다는 말이 나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그동안 우리 엄마 간병한 거에 대해 수고했다고 얘기한 것 뿐이잖아. 덕분에 나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제는 내 삶을 찾게 됐는데 당연히 당신한테 고마워해야지. 임신하고도 10달 내내 간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당신한테도 자유를 줄 생각인데 괜찮지? 나한테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거 이제 들어주려고.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이혼하자고 얘기했던 거 들어줄게. 나도 당신이랑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뿐이니까. 당신을 이용한 건 맞는데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내가 아무하고나 살림을 차리겠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힘들게 한 게 있으면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한 번뿐인 인생은 소중한 거잖아. 나도 자유라는 걸 느껴보고 싶다. 아이가 태어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양육비는 지원해줄게. 나한테 자유가 찾아왔는데 그 정도도 못해주겠어? 그래서 내가 임신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건데 당신만 힘들어지게 생겼잖아.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혼을 하자고? 지금까지 힘들게 어머님 간병한 나를 폐기 처리하겠다는 거네? 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것 같니? 또다시 발목을 잡힐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혼을 하자는 거야? 혼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나는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거든?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시간이 지나고 분명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며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걸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아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시모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겨진 건 뱃속에 있는 아이밖에 없었고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저를 힘들게 했는지 진통이 시작되면서 고통스러워지자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이를 악물고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뱃속에서 고생 많았을 아들을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할 때 받았던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살면서 모았던 돈들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개차반 같았던 남편이 제 옆에서 속을 썩이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고 제 아들에게는 저와 같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연락 한 통 없었던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연히 받지 않았는데 문자를 남겼길래 확인을 해보는 순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송된 사진 한 장과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저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 의문의 여자가 알려주는 위치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느 아파트 건물이었는데 택시에서 내린 저를 보며 누군가 다가왔고 그 사람을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는 30층에서 멈추었고 안내를 받아 문 앞에 서니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한 여자는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상태였어요.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는 저를 안내해 방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전송되어 있던 사진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서 이혼하셨다면서요? 저도 그냥 가볍게 즐기려고 만난 사이였는데 이 사람이 집착이 하도 심해서 제가 싫다는데도 끝까지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하나 괜찮아 보여서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했거든요.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이 사람의 자상함에 결국 빠져버렸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이 집에 숨어 있다가 들켜버렸는데 저희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난리를 치셨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도망을 치는 걸 아빠가 사람들을 시켜서 붙잡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얼굴만 빼고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병원에서도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사람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인생을 평생 이 사람 병간호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도움 받을 곳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 사람 핸드폰에 전부인 전화번호가 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린 거네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으신가요? 금전적인 부분들은 제가 지원을 해 드릴게요. 보니까 상황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게 대신 옆자리를 지켜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원하시는 금액 얘기하시면 제가 부모님께 얘기해서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조금도 없었거든요. 잠깐 즐기려고 만난 것 뿐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요. 여기 아파트가 그래도 상당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거기에다가 로열층이라 사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신다면 이 집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둘이 좋아서 즐기고 만난 걸 처음 본 여자는 저에게 뒤수습을 해달라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남편은 병원에서 수술을 끝낸 뒤 이 여자가 병원에 들락거리는 걸 부모가 원치 않아 자리를 옮긴 듯 보였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을 하고 눈을 감은 모습의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한심해 보였죠. 자유의 몸이 됐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몇 달 만에 얼굴만 빼고 전신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제 앞에 누워 있는 걸 보니 그동안 저한테 주었던 아픔에 대한 업보 같았습니다. 여자는 잠시 뒤 남편이 깰 거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잠시 뒤 남편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을 떴고 힘겹게 누군가를 부르길래 제가 남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한심하다. 자유를 찾겠다던 놈이 결국 이 꼴을 하고 누워있는 거야? 그러게 왜 하지도 않던 짓을 해서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만들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라고 했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얼굴만 빼고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내 인생을 사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책임지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대. 여기 아파트도 꽤 비싸 보이는데 그냥 주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어머님 병간호 정말 힘들었거든? 당신이 조금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저 여자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 당신의 병간호를 내가 대신 해주길 원하고 있어. 한마디로 더 이상 데리고 놀 필요가 없어진 당신을 나한테 돈을 주고 폐기 처분하겠다는 거야. 정말 웃기지 않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 결국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른다는 거야. 당신도 이런 꼴이 될 줄 전혀 몰랐지?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그동안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것 같아.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 부탁이야. 그래도 우리 좋았던 기억들도 많잖아.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 옆에서 평생 동안 수발들며 살고 싶지 않아. 저 여자도 지금 당장 나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싶어서 금전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시간 좀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대하겠지. 그동안 얼마나 아픈 경험을 많이 해왔는데 두 번 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당신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쳐봐. 그래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지. 사람 목숨 참 즐기다더니 그냥 세상 떠나면 될 것을
끝까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여자도 당신의 그 더러운 혀 때문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중 한 사람이겠지. 그런데 어쩌겠어. 이런 경험을 해봐야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더 조심해서 살아가지 않겠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일어나 보도록 할게. 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떠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련도 없었고 돈 때문에 또다시 남편과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정말 많은 돈을 준다고 했지만 증명된 것도 아니었고 사람 마음 언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며 인사를 한 뒤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제서야 본성을 드러낸 여자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무슨 여자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더럽게 안 넘어오네. 그쪽이 전부인이라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았던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아 불구가 된 저 사람 떠넘기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하기야. 저 인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많은 돈을 지어주겠어? 지나가다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얼굴 마주하게 되면 그땐 나도 그쪽을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보는 눈만 없었어도 저 옆에 똑같이 누워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세상이 그쪽이 원하는 대로 마음처럼 되는 줄 아세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당신이 잘못된 거죠. 원래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은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나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갑자기 들어온 여자의 부모님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신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급하게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네요.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말아먹을 수 있었던 순간이라 온몸이 떨려왔어요. 분명 남편은 오래가지 못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네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혹시 몰라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될 일이었죠. 그렇게 두 번 다시 연락도 오지 않고 더 이상의 문제거리들은 생기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전 남편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고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봐도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저와 돌아가신 시모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며 뼈저리게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네요.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할 남은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